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임용보건가 이제 처음 한번 시도해 본다? 네, 보건 임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다고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는 신의원이고요. 20년 이상 이 강의를 해 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조를 맞춘 지가 오래됐고, 또 과거에 굉장히 주관식 하다가 객관식 하다가 다시 주관식이 되면서 이런 이제 시험 유형들의 흐름, 그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지금 올해 시험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또 내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응시 자격부터 보시면은요.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대학 내에서 5% 안에 들어야 교육학 이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기입형하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입형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서술형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한 문제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이제 물어보는,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하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응급처치 과정하고 같이 질문을 한다든지 한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한 사례에 두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딱딱 서술형 몇 문제,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그리고 기입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논술형 전공 보고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넘겨 4페이지 보시면 교육학 시험이 1교시에 있겠죠. 60분 있고요. 그리고 2교시에 전공, 3교시에 전공 해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전공시험이 있어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2교시에 A문항에서는 기입형이 4문항이 나오고 서술형에서는 8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3교시에 기입형에는 2문항이 나오고 서술형에는 9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 17문항 정도가 되죠. 17문항이지만 실제 물어보는 질문하는 내용은 거의 3가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17개, 3개를 더 하게 되면은, 거진 50문항 가까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4문항에서 43, 4문항,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입형의 문제가 6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더하게 되면 거진 정말 50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5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기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점점 굉장히 깊숙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암기만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1차 시험의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채점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주어진 답란이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예 채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불량 제한형 문항의 불량 문항의 문제를 제시하게 되면은요, 그 문항까지만 채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연필이나 수정액은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저는 그래서 임용 도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항상 박수를 보내는 편이에요. 편이 아니라 박수를 보내지. 왜냐하면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병원에 지금 다니다가 오셨다. 네, 처음이다. 임상은 아니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병원 임상을 해보셨죠? 네, 임상을 하다가 왜 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응? 이 임용시험 자체가 산 넘어 산이라고 교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큰 방향성을 보고 가지만 간호사에서 이 간호라는 개념하고 교사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정말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우리가 접목점이 의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1차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였지만 2차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교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겠죠. 그러다 보니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산 넘어 산이 맞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가서 또 다른 시작을 하면서 교사로서의 어떤 아이들을 케어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발달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발달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발달, 또 정서적인 발달, 도덕적인 발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를 명심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흥미롭고 이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버거울 수도 있겠죠. 새로운 환경이. 그래서 간호사로서도 버거운 면은 있었겠지만은 교사로서는 반드시 이제 사명감이나 소명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얘기도 이제 얘기하면서 많이 같이 나누도록 하고 시험 자체는 우리가 지식의 영역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암기 단계잖아요. 암기 단계 위에 이해 단계를 얹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이제 적용이라든가 또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하고 또 평가를 하게 하는 단계들로 이렇게 접어들어 가는데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건 임용의 시험들이 1997년도에서부터 2008년까지 요렇게 10년 동안 주관식으로 수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97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는 어떻게 출제를 했느냐면 순전히 암기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간질 발작이라고 하면은요. 이 간질 발작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써라. 이거 있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2008년이 다가가면서 간질 발작 시 가장 우선이 되는 응급처치 4가지만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냥 간질 발작에 대한 처치를 써라 이러면은 그냥 내가 아는 걸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간질 발작이었을 때 가장 우선적인 중재 4가지를 써라. 자, 긴장된다 1번, 별 긴장 안 된다. 아까 제한형 문항에서는 제한된 것만 채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질 발작 시 가장 우선이 되는 응급처치를 써라. 4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면 그래서 2007년, 2008년 내에서 굉장히 수험생들이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적인 처치를 써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한다? 어렵다. 이런 거예요. 에? 왜 어려울까? 이해, 적용,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로 문제가 상향되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또 객관식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어졌는데 다 포기했지. 객관식으로 하고 2차에 논술형으로 시험을 내게 되니까 논술의 채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변별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이고 아주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고 올해 정말 합격하기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주간식 첫 해이기 때문에요. 어땠을까요? 처음에 그냥 간질발작이 우선순위 그냥 응급처치를 써라 이런 형태 정도로 밖에는 출제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3개년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좀 수월했거든요. 그러면 2016년 이후에 2017년부터서는 문제 유형이 상당히 심화되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적인 것만 써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2017년부터 문제 문항도 많아지게 됐고 2018년, 2019년 그죠? 올해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2017, 18 어려워지면서 2019, 20은 다른 형태로 기입형을 줄이고 자 서술형을 올해 처음으로 서술형의 문항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느냐면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임산부, 당뇨병 인부 있죠. 당뇨 인부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문제점이 뭐죠? 이렇게 당뇨 인부의 신생아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러면 1. 거대아, 2. 호흡곤란 증후군 뭐 이런 형태.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올지 않을 거다. 제가 2020년도 모의고사 준비하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요. 2020년 대비할 때 어떻게 훈련시켰느냐면 거대아 왜 거대아가 됐는지를 병태 생리적인 근거를 쓰시고 그리고 호흡곤란 증후군 왜 이렇게 호흡곤란 증후군이 왔는지 그 근거를 쓰시고 왜 간부전이었을 때 락툴로즈로 관장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간부전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락툴로즈로 관장시키잖아요. 먹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장을 시킨다 이런 게 답이었다면 왜 관장을 시키지? 왜 락툴로즈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올해에 우울증에 대해서도 나왔죠. 우울증에서 약물은 SSRI라고 하는 거를 선택해서 하는데 왜 SSRI가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지 시험 문제가 죄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고 있다는 겁니까?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했는데 이 암기를 풀어낼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는 거야. 암기라는 것은 제목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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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답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 그 암기를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암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암기가 기본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들 그렇게 된다면 시험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요. 또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쉬운 거예요. 예상 밖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 공부할 때. 예상 안에 들어온다. 특히 누가 예상하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누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래, 강사가 제가 예상을 하는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괜히 20년 이상 강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 안에, 틀 안에서 그 다음 단계에 강조되는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경쟁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분명히 내가 외운 건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제목은 알겠는데 답은 쓸 수 없다.
단계가 오는 거죠. 그리고 병태생리를 그야말로 1단계, 2단계로 풀어서 써라.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단계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 이런 거. 그러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답을 쓰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거, 저의 제일 강점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준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룹디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저의 공부 스타일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제가 저는 저 주간식이 처음 생겼을 때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객관식만 풀다가 주간식이 됐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그 친구들이 이만큼 학원에서 저는 실제 현재 보건교사 그 당시에 보건교사에 합격한 선생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 틀만 가지고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지금도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 가지고서 맥락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수석 합격을 했고 제 친구들은 이만한 걸 가지고 계속 뭐 프린트 비포 용지 가지고 이걸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 외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삼수를 했는데도 한 번은 안 됐고 한 명은 이제 3번째 합격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저는 이제 서울에 합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를 이제 그러고 나서 학교 다녔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처음 시작이니까 그 중에 8분을 합격을 시켰어요. 처음에. 그래서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합격을 할 수가 있냐. 저조차도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지만, 맥락이라고 하는 거를 잡고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전체를 풀어놓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가 항상 이렇게 단계로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은 가로 읽기라고 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거든요. 가로 읽기가 뭐겠어요? 간질, 응급이다라고 한다면 CPR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죠? 간질이 생겼을 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기도 폐색이 생겼을 땐 이렇게 하는 거, 골절이 생겼을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정신간호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라는 건 이런 기전이 있고요. 조현병이라는 건 이런 증상이 있고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불안이라는 건 이렇고 공포라는 건 이렇고 이렇게 쭉.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것이 이제 가로 읽기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세로 읽기가 돼야 되거든요.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봤는데 아니 우울증의 간호중재도 비슷하고 불안의 간호중재도 비슷하고 또 자살의 간호중재 비슷하고 비슷한 것끼리 또 굉장히 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어. 외상후 장애. 그래서 PTSD 장애도 비슷하고 뭐 이런 다 외우긴 외웠는데 나중에 막 섞여가지고 무엇을 써내야 할까를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전은 기전끼리 다시 한번 새로 읽기 하고 간호중재는 간호중재끼리 또 새로 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과 공포에서 이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 있죠. 강박장애. 올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성 부분은 나올 만큼 나왔고 작년까지 여성이 굉장히 19년도까지 여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개년도에 여성이 많이 나올 거다. 여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아동과 정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성인이 제일 쉬워요. 지역 그 다음에 제일 쉽고 그 다음 지역이 쉽고요. 익숙하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아동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요.
정신이 어려워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올해에 굉장히 어려운 정신 문제가 나왔어요. 신체 관련 장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중재가 나왔을 때, 여기 계시는 이제 노량진에 계시는 선생님들, 강 교수님들마다 답안이 다 달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답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간호중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맥락을 잡지 않으면 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제 의무겠죠. 아마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 저지 않을까? 20년을 다 해도 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려고 막 욕심을 내는 건, 그거보다는 할 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신효생이 왜 이걸 자꾸 다지라고 할까? 이번에 뉴만이라고 하는 건강관리 체계가 나왔어요. 뉴만 하게 되면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가로 읽기 한번 해드려요. 쭉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읽기 해서 사례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방어선 확인하는 것과 또 2차 이제 방어선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방어선 확인하는 거를 여러 차례 훈련을 시켜드리죠. 그리고 나서 간호중재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 중심으로 사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문 나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왜 이 방어선이 정리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생각보다 명확하게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도 너무 명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노량진에 계신 교수님들마다 답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왜 답이 다를까? 왜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걸 명확히 이해를 한다면 정확한 부분인데 왜 답이 다를까?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수험생들 끌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2차 예방 활동에서 침범한 방어선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건 당연히 저항선 이렇게 왜 저항선인가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이게 저항선까지 침범이 됐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정상 방어선이구나 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는 그냥 정상이니까 정상 방어선이 이거 되게 쉽고 조기 발견이니까 2차 예방이지 이러면 되게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례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정신이 막 그때 생각해. 그때 시험 칠 때 시험 볼 때 고민한다고요.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하는 거죠. 미리 고민을 해놨어야 시험 볼 때는 적용을 하잖아. 21세기의 파워 7가지 중에서요. 브레인 파워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 파워가 강하면 21세기에는 잘 살아남는데 뇌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겪으면 뇌가 막 움직인대요. 막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뇌가 막 움직이니까 싫지.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뇌가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를 하려면 나의 뇌와 내 뇌를 계속 훈련시키고 착각시켜야 돼요. 아마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과목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중에서는 그 싫은 게 간호 이론이겠지. 기획 이론이고. 기획 이론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맥락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접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파트예요. 그 맥락을 이해를 못 시켜주니까 어렵다. 암기만 하려고 하면은 이번 뉴만의 문제처럼 사례가 나왔을 때는 백발백중 실패가 많아요. 생각보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출제위원들은요, 박사잖아. 그렇다, 안 그렇다. 아주 이 방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할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 문제를 내게 돼요. 그래서 백발백중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죠. 대강 공부하는 경우에. 그래서 저는 뭐를 강조하느냐면 A급이라는 거 있죠. 저는 항상 A급, B급, C급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A급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출제가 가능한 문제. 올해도 횡이론이 나왔어요. 횡이론이라고 하는 건강증진 이론이 나와서 거기서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엄청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할 때마다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학생들이 틀린 답안을 쓰더라고. 제가 모의고사를 낼 때마다. 분명히 잘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건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사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걸려. 다 늪에 빠져요. 그리고 다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훈련을 한 3번 정도 제가 시켜드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그 A급들을 제일 소중하게 다뤄요. 제가. 뉴만이라든가 건강증진 이론들이라든가 기획이론이라든가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면서 명확하게 반복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 많은 내용 중에 신효쌤은 왜 맨날 이렇게 저걸 계속 강조만 하지? 안 중요한 것들 중에 C급 중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올해는 제가 교재 C급까지 다 많이 넣어놔서 새로운 교재를 출간합니다만은 제 강의는 언제나 맥락이 있고 핵심이 있고 줏대가 있어요. 저는 A급을 제일 중요하게 다룹니다. 깊이 있게. 앞으로의 시험은 이제 범위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나올 만한 문제는 정해져 있지만 그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면 이론 강의를 강론서를 가지고 그 강론서를 완전히 파헤쳐야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네? 그럴 거면 학원에 왜 나오겠냐는 거지. 심지어 또 강론서를 다 강의를 해보겠다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건 너무 무리한 거예요. 제가 강론서 강의도 해봤거든요. 네, 학생들이랑 강론서 강의를 해봤어요.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정해가지고 성인 간호학 책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강론서를 보면서 줄 긋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강론서를 수업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절대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어서 줄 긋고 마는 정도 중요한 거 찝어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훨씬 더 사례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제 강의는 온통 A급과 B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의 중요한 것들은 요점 정리를 해서 그래서 C급은 어떻게 제가 가르치느냐면 핵심 키워드 있죠. 네, C급 중에 가능한 거, C급. 자, B급이라고 한다면 3,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되면서 출제하는 것들이에요. 매년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A급이고요. B급은 3, 4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것들. C급은 8년에서 10년 단위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강사가 제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급은 키워드만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키워드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반복해 주는 거죠. 네. B급은 중재를 쓰라라고 한다면 중재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임리 질식했을 때 하임리법이 나왔거든요. 하임리법을 저는 이제 4단계로만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항상 4점. 네, 그 당시에는 5점 이랬으니까 응급처치는 대체적으로 4점에 맞추어서 요약해서 4단계로 쓰는 거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지 쓸 수 있지. 근데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하임리법 질식했을 때 처치를 쓰라라고 처치 이렇게 하면은 책에는요 한 13가지 넘버링이 13번까지 가잖아. 중요한 게 13가지 있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4개만 골라서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가로 읽기이고 그 다음에 세로 읽기에서는 명확하게 4개 딱 골라서 키워드 딱 골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훈련들을 계속 시켜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의 커리큘럼이 가장 퍼펙트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정리하기가 제일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을 정리해 주기가 좋고 여러분들도 받아서 내 걸로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강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연간 일정 요약한 거 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개념을 이전에 제가 4개월 강좌로 했거든요. 4개월로 했더니 이해 위주가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설명을 빨리빨리는 해드리지만 충분하게 좀 길게 사례까지 넣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론 개념을 6개월로 늘렸어요. 대신에 2월 달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2월 한 둘째 주에서 6월 둘째 주 4개월 과정으로 4시간씩이죠. 9시에서 1시까지. 그 요약 정리라는 건 영역별 요약 정리라고 하는 거는 영역마다 지금 이론 강의를 1월 달에 지역사회 간호를 해요. 그러면 2월 달에 영역 요약 정리를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을 합니다. 하면서 플러스 10점 문제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10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 강의.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드로 개념 위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문제 풀이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 풀이 그건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 대한 요구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서 뭐 이렇게 초점 자극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점 자극이 아니라 정상 자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상 방어선과 헷갈려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시험 볼 때는 모든 문제가 스와핑이 돼서 마구 섞여요. 그래서 마구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문제풀이라고 하는 걸로 키워드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암기 과정은 1월부터 6월까지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구조화가 되어 놓으셔야 됩니다. 구조화, 아까 뭐 하입니다라고 한다면은 4가지 단계로 요약을 한다든지 골절이다라고 한다면은 딱 4가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줄줄줄 막 풀어서 할 게 너무 많지만 4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감염병이다라고 하더라도 구조화 4가지로 요약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편하겠지. 이제 골절이다라고 했을 때 중지의 순서요. 응급처치. 골절에 있어서의 처치를 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1. 전신을 확인하고 전신이라고 하면 ABC겠죠. 의식하고 심장하고 ABC. 2. 국소 확인하는 건데 전신에 대한 게 사례에 나오게 된다면 국소만 쓰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쓰면 되고 사례에서 골절만 나와 있다. 여기까지만 사례가 나와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구조화 어떤 그 공식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식 같은 것이 있어서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암기를 떠올린다? 파지라고 하는 거 있죠. 암기를 떠올릴 때 이 파지는 뭐 2문자로 가지고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안 나와요. 2문자만 가지고 그냥 암기만 쭉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문제를 답을 쓸 때 구조화시켜서 답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훈련이 되게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국소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제일 먼저 고정부터 해야 되는 거죠. 순서. 고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염증 치료, 드레싱하고, 덮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냉적용, 거상과 냉적용. 이렇게 이제, 출혈이 있다면은, 출혈에 대한, 지혈하고, 지혈, 지혈 드레싱, 고정, 냉적용.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혈할 때 주의점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1, 2, 3 뭐 이런 식으로 드레싱을 할 때 드레싱할 때 오픈 드레싱도 출제가 됐거든요. 건조 드레싱이 있고 웻 드레싱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정할 때 주의점들이 있어요. 주의점이 있고 냉적용할 때에 금기증이 있고 주의점이 있고 적용하는 효과가 있고 거상을 할 때에 어떻게 거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파생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파생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암기를 다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순서부터 암기하고 순서부터 구조화 시켜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또 들어가서 이제 시험 문제로서 또 풀어보기도 하고 이 내용이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키워드 문제 풀이할 때 이해가세요? 키워드 문제 풀이를 할 때 이렇게 딱 정리된 것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암기를 잘 해놓고 구조화를 잘 해놓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암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영역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자 반복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7, 8, 9월에 영역 모의고사를 들어가요. 영역별 모의고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 7월달, 8월달, 9월달이 가장 제 강의에서는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사례, 내가 모의고사 형태로 실전처럼 모의고사 형태로 영역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누어가지고 짧게 이때 공부를 여러분들이 암기만 해놓는다면 적용하는 연습을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암기만 해놓는다면 그때부터 병태생리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을 적용을 지혈을 한다. 또 염증이 생겼다. 그죠? 염증이 생겼을 때는 어떤 약물을 사용을 하고 왜 그 약물을 사용하는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골절의 문제이지만. 골절이 생겼다? 갑자기 손이 저린다? 이거는 어떤 증후군이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건 어떻게 아는지 왜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병태생리 근거 이렇게 해서 제 강의가 처음에는 암기식의 지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암기 형태가 되는 거겠지만 영역별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암기를 지나쳐서 이해, 적용, 분석 위주로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게 돼요. 예. 그래서 새롭다 이래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던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아까 브레인 파워 얘기했잖아요. 뇌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싫다 좋다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편하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임용시험을 봤을 때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문제 풀이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 문제죠. 올해도 과거 기출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기출 문제의 그 보기들, 지문들 이런 걸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요. 그 지문 하나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환장애에서 이제 무관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 이득, 2차 이득을 위해서 본인의 그 기본적인 심리에는
자기가 지금 팔이 막 움직이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을 해. 예, 자기는 무관심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증상에. 우리가 보통 눈이 안 보인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눈 안 보이는 거에 집중해서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텐데 눈이 안 보여. 뭐 이렇게 눈 뜨고면서 그런 거는 그걸 용어로 표현하면 뭘까?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출제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본문 지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라고 모의고사에서 엄청 훈련을 시켜서 그대로 모의고사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냐? 신체 장애라고 하는 신체 관련 장애라고 하는 지문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질병 불안 장애로. 자기가 질병이 있다고 자꾸 믿음을 가지잖아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믿음을 왜 가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중재를 할 때 왜 중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신체 관련 장애에 중재를 쓰라라고 나와야 되는 게 내가 공부한 거에 맞는데, 그 중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례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새로 읽기, 중재들을 모아가지고 이 중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강의를 해줄 수는 사실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용 그냥 간호중재는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강의는 할 수 있어도 이런 간호중재를 왜 하는지까지 이해시키기에는 되게 어렵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그 얘기까지 해줬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학교 다닐 때도 가로 읽기밖에는 못해요. 가로 읽기밖에 못해요.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라고 밖에는 그럴 만한 시간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래서 각자 전문 과목이 있잖아요. 어느 병동에 갔을 때 이제 그때 깊이 있게 우리가 해내야 되는 공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줄 수밖에 없고, 국가고시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하잖아요. 뭐는 뭐다 정도만. 그런데 임용의 시험은 그런 수준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훈련을 해야지만 머리가 돌아가야 돼. 브레인 파워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고착이 되어서 그런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이제 접근도 하죠. 신체 관련 장애의 가장 핵심은, 내가 이런 전환장애들은 1차 이득, 2차 이득이 있어가지고 전환장애를 시키잖아요. 자기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이제 나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그건데, 신체 관련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뭘 하기가 두려운 거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나 혼자 뭘 하기가 두려운 경우?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도전하고, 쉽다 어렵다? 어렵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 누군가가 의지하고 싶다. 누군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늘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과한 경우들이죠. 그래서 나한테 좀 관심 가져줘. 나 혼자 있으면 나 병 걸려 나 죽어. 나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 독립을 못 해가지고 자기 혼자 머리 감고 자기 혼자 세수하고 자기 혼자 화장하고 옷 입고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존과 독립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뭐야? 의존을 낮추고 독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불안 감소. 아니요, 불안하지. 근데 왜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하느냐?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혼자 1년 정도의 코스를 가지고서 그런 깊이 있는 공부까지 해내기에는 이제는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제일 난감한 건 아동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어려워지면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동이구나. 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여성은 되게 쉬워요. 암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은 범위가 아무리 많아도 암기로 끝나요.
그래서 여성은 걱정하지 마라. 키워드 정도만 알도 충분히 이제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개 병태생리 근거가 필요한 거, 요거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해준 게 거대야. 병태생리 근거, 호흡곤란 증후군, 병태생리 근거. 그걸 모의고사에서 내드렸거든요. 10월에 냈던 것 같아.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제일 어려운 거고, 이제 아동이 어렵다. 아동 어려웠죠. 이번에 아동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아동과 정신이 시작되면 어렵습니다. 성인은 워낙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지역도 워낙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지역사회 간호 이론, 그리고 기획이론, 건강증진 이론들, 사례까지 해서 정확하게 이해까지, 적용까지 다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걸 얼마나 받아먹느냐에 따라가지고 점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1년 만에 합격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아요. 늘 매년 1년 안에 합격한 사례는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항상 해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20년 내내. 첫 해부터 시작을 해서. 첫 해에도 10명, 정말 8명이 합격해서 우리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제가 여기 노량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였고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강의를. 재밌네 이것도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분석은 문제 보고 암기하고 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확장형으로 제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기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고 이 지문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라. 그 중에서 출제된 것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1, 6월 강의 중에 그 강론 테마 정리라는 거 있죠. 요거는 무료 강의예요. 그러니까 2월 말에 한 번, 4월 말에 한 번, 6월 말에 한 번 이렇게 있는데, 그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문제, 하프 모의고사도 아니고 한 10문제씩 요렇게도 한번 쳐볼 수 있을 거예요. 2월은 너무 빠르고 4월이나 6월 달에는 모의고사도 쳐볼 수 있을 텐데, 강론 테마 정의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있죠. 지역사회 간호 이론들. 제가 이제 이때 요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안에서 사례하고 같이 엄청 훈련을 많이 시켜주니까 아마 제 강의는 빠짐없이 들으시는 게 용이하겠죠. 한 번은 지역사회 간호, 그 다음 4월 달에는 성인 간호 중에서 기초 이론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염증에 관련된 것도 깊이 있게 다뤄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전 있는 질환 중에 하나, 출제 비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부전, 신부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어렵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병태생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쏙쏙 빼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월쯤에는 아마 성인 파트 해드리면 3월 달에 성인 파트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고, 6월 파트에서는 아동이나 정신 파트 중에서 난해한 것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아마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하고 디스커션이나 의사소통을 좀 해서 그 주제를 정하는 거여서 주제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진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8, 9월 영역 모의고사 하고 10월 달에 강론별 모의고사 하고 11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하게 되면 이미 제가 항상 11월 달에 강조하는 게 시험 보면서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봐라. 이거 있죠.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적중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그래서 모의고사만이라도 선생님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뭘 하면 되나요? 맨날 물어보는데, 문제 풀이하고 모의고사만이라도 키워드 잘해야 되니까 키워드 암기하는 거 하고 모의고사 답안이라도 제대로 보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 최소 합격 커트라인까지는 따라올 수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그 구조화 강조 많이 한다고 했고, 이해 위주
이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시키는 것보다 A급의 이해, 적용 이런 거 강조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진 이유도 얘기하고. 시험의 합격은 자,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 제가 항상 한 얘기지만 합격선은 여기 이 정도 하면 합격하겠죠. 30%, 70% 라인 70% 라인이라 그러면 전공 50점 정도. 그러면 60점이면요. 충분히 합격하겠죠. 70점이면 수석하겠지. 네. 그런데 40점이면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토탈 점수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토탈 점수를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를 잘 보고 싶은 거야. 에? 모든 문제를 다 만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다 아니다. 모든 문제, 전 문제 있잖아요. 자꾸 전 범위, 모든 문제,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하위 점수를 받고 싶다? 이렇게. 모든이라고 하는, 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에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어렵지. 무슨 얘기일까요? 전체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에 집중을 못해.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상대평가이고요. 시험을 치러가지고 출제위원들은 뭐를 보겠어요? 변별력을 보겠지. 예?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를 가지고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붙을 사람 붙이기 쉽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전략이 나와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전략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남들이 다 맞는 문제에서 내가 틀린다. 망하겠죠? 남들이 다 잘 보는 문제는 나도 그만큼 맞는 거. 남들이 못 보는 문제에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합격 라인 있죠. 요 라인을 지키는 거.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기출문제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2020학년도 실전 적중 사례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 기출 1번, 전공 A 1번이 제4차 건강증진종합계획 헬스 플랜 2020.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헬스 플랜 2020에서 보건 사업에 대한 지표, 중점 과제가 24개, 24번이 학교 보건이에요. 이 중점 과제가 30개나 있어요. 중점 과제까지 외우게 했죠. 에? 그랬더니 중점 과제 안에 지표들이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이러면 이거는 그 세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공부를 하면 몇 페이지였냐면 제가 중점 과제의 지표들을 쭉 보니까 그 A4 용지로 페이지 수만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안에 요거 나온 거야. 자, 1번에 2점 만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살 시도율까지는 찍어서 맞춘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살. 스트레스 인지율까지 맞춘 사람은 극히 적겠죠. 자, 빵점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많았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의 경쟁력은 몇 점일까? 1점. 1점이면 어떤 수준이에요, 여기서? 70점 수준인 거지. 빵점이 어떤 수준일까요? 50점 수준이에요. 70%가 빵점 받았단 말이에요.
90%, 10%도 아니야. 1% 정도가 두 개 다 맞췄을걸? 70점 넘어서 거의 만점 수준인 거죠. 그러니 이 문제에서는 빵점 맞아도 돼요, 안 돼요? 마음 편하게 먹고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번부터 날려 그냥 빵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망했구나. 2번을 봐. 2번을 봤어. 응? 2번 쉬웠어요. 아동학대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 연습한 거여서 뭐 이건 당연히 맞췄을 거.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성소학대하고 방임이었거든요. 얘는요. 2점 맞았어. 그러면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까요? 2점 맞았어. 2점을 맞은 사람들이 40점 수준인 거죠. 합격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문제는 다 맞았으니까 변별력은 떨어졌죠. 상대평가에서 내가 업됐나요? 다운됐나요? 업도 아니고 다운도 아니야. 그냥 유지. 2점 만점을 받았는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2점을 못 맞으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겠죠. 경쟁력을 잃을 거 아니에요.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는 뭐다? 경쟁력이죠. 내가 문장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 다 맞는 문제는 만점 받아야 되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조금이라도 더 써야 돼.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5번 문제 30페이지. 2020년 기출 A의 5번에 보시면 그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검사 소디움이 125. 기억에 나타난 전해질 불균형의 명칭을 쓰세요. 포타슘이나 클로라이드나 중탄산 이온은 다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비정상은 소디움 하나만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들 잘 맞췄어요. 그래서 맞춰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에서 나타난 문제도 RBC나 WBC의 정상치를 다 아니까 딱 떨어지는 거는 하나. 헤모글로빈이 많이 낮다. 빈혈이네. 이 정도도 유지지?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만 디귿이 소변검사 결과에 나타나는 기전 2단계라 그랬어요. 2단계. 이 떨리지 이제. 단계가 나온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케톤 바디가 왜 생겼냐?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케톤 바디 생긴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당을 에너지로 이용하기가 힘들면 지방에서 뭘로 에너지를 써요?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지방산으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다. 케톤 바디의 원인을 따라가 보면 지방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1단계에서는 지방산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표현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시켜줘요. 그게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지방산이 간에서 케톤체로 바뀌면서 간에서 케톤체로 바뀌어요. 이 간에서 케톤 바디가 나오면서 소변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혈액 따라서 소변으로 흘러나오면서 다량 배설돼 나오면 케톤 바디가 소변 내에 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왜 소변으로 나왔냐는 거잖아. 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1단계 하나만 맞춘 사람이 있을 4점이니까 1단계, 2단계 각각 1점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2점을 받았다. 자, 2점 뭐겠어요? 저나트륨 혈증하고 빈혈만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 어디 해당될 것 같아? 이거 40점 수준이에요. 자, 여기에서 1단계 하나를 맞췄어요. 지방산 하나만 맞춰도 합격 라인인 거지. 2개 다 맞췄어. 그러면 70점 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만 맞춘 사람은 많지만 둘 다 맞은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맞추는 게 목표여야 돼? 하나라도 맞춘 거죠. 1, 2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묶지 않고 풀지 않고 그냥 쓴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1점은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틀릴 바에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쓰면서 합격 라인에라도 붙자. 이런 거 있죠. 50점이라도.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줄 때 이 문제는 날리셔도 됩니다. 빵점 처리해 그냥 이렇게 한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빵점이 된다 하더라도 합격에는 전혀 변별력은 없단 말이에요. 남들 다 빵점 맞는데 어때? 아니 70%를 딱 생각하고 이 단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앞뒤 하나도 없이 요 70%.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70% 라인만 넘어가면 돼. 이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나는 합격이고, 안 그래요? 네. 여기는 애매하고 여긴 기도해야 돼, 기도. 예? 이거는 할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 이 라인은 기도 라인이야, 기도. 이거는 3대가 기도를 해야지. 여기는 아쉽게도 다음에 이건 거죠. 넥스트야, 넥스트. 응? 다음 기회에 인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 박사하실 거 아니잖아요. 여기 박사 과정도 아니야. 석사 과정도 아니고, 전문가 과정도 아니에요. 이 과정은 합격. 나는 누구?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줄 사람들인 거죠.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합격시켜 주려고 여러분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매번 초점이 가해져 있냐면 합격. 여러분들의 합격에만 관심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변별력 없이 가르치는 거 난 못해요. 내가 못해. 그거 못해. 그냥 열거만 하는 거 있죠. 나열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변별해가지고 공부하라. 전 그거 너무 싫어요. 그 정도의 노하우가 있고 그 정도의 구력이 있으면 강사가 수험생들에게 좀 구별해주면 좋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어디까지 공부해라. 깊이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얕게 공부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이 깊게 공부해야 되는 게 A급이란 말이에요.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거. 그래서 구분해서 변별력을 두고 그리고 얕게 해도 되는 게 있어, C급. 근데 이렇게 쭉 열거만 해서 가지수만 계속 열거해서 그냥 외우라고 그냥 쭉 던져주는 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내 관심이 합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쌓으려면 처음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키워드 암기. 안 그래요? 키워드 암기, 설명. 그래서 충분하게 6달을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영역별 모의고사에 쫙 줄여가지고서 이제 사례를 연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의고사에는 주로 이렇게 A급들, B급들 있죠.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몇 월까지? 7, 8, 9월에 이 A, B급의 깊이를 완성하고 10월에는 한 번 더 강론별로 완성해요. 그리고 나서 C급 중에서 올해 이슈가 되는 거 있죠. 올해 시사적인 문제, 이슈, 올해 그 보건 임용 시장에서, 그러니까 보건교사들 또는 장학사 모임, 또는 이제 학교 보건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제 컨퍼런스가 되고 있는지, 이런 지침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통합하고 또 실제 보건교사들하고의 만남 저는 계속해요.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디스커션 좀 해서 가장 가능하겠다. 원래 좀 이렇게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헬스 2020 엄청 공부했거든요.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거슬리긴 했는데 학교 보건 파트가
여기까지 내면은 이건 너무한 거다. 이것까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그리고 교육과정 나오더만 B 유형의 교육과정. 이건 더 못 맞춰요. 그걸 왜 공부해야 되니? 그런 거를.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 못해요, 여러분. 왜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학교 가서 해도 돼.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있죠. 뭐 인지행동치료 되게 어렵거든요. 다 맞췄잖아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다 적중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적중을 많이 시킨 것 같아. 그래서 따라만 오면은 잘 하지 않았을까 싶고 찬찬히 한번 보시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강의가 자 이제 필수 이론반 자 하나하나 다시 짚어갑니다. 필수 이론반 7페이지 보시면은요. 6개월 과정입니다. 요번 박문각 출판사에서 새로 나오는 개정된 책으로 개정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책은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학 편부터 4권으로 정리한 거 가지고 하고 주별 강의가 짧죠. 한 번은 지역사회 총론, 그 다음에는 1차 보험과 건강증진 이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것 같아요.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6달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그 플러스 10점 기출분석이나 키워드 문제 풀이반 보시면은 4개월 과정이지만 전체 맥락은 다 훑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함께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풀이의 답은 개념을 묻는 문제다. 개념을 한번 훑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키워드를 외울 수 있으며 구조화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 암기하고 구조화 시킬 수 있다. 구조화를 시켜야 나중에 서술형의 대비가 되거든요. 서술형의 대비를 위해서 구조화가 돼야 됩니다. 많은 내용을 항상 2가지 내지 4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화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영역별 모의고사.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죠. 저만큼 모의고사 많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내기가 어렵거든요. 또 매년 죽어나가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자, 7, 8, 9월에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80분으로 연습해요. 실제 90분보다는 짧게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지도 않고 하죠. 실제 연습할 게 되게 많습니다. 수험 번호를 먼저 써야 하는 것과 또 옮겨 쓰지 않는 연습 이런 것들도 돼야 되거든요. 올해도 시험 보고 와서 교수님 진짜 그런 학생이 있던데요 라고 합디다. 뒤에서 밀렸어가지고 답안을 밀렸어서 다시 옮겨 적기 10분 전에 본인이 발견해가지고 옮겨 적다가 다 못 옮겨 적어가지고 울면서 제출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실수 정말 아무리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훈련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챙겨주는 거라 생각하시고 주별 강의에서 7월에 1주에는 지역사회 총론만 2주에는 역학감염병만 3주에는 학교보건 보건교육 응급까지만 4주에는 공중보건이죠. 보건행정, 산업, 환경 5주에는 이제 성인, 기초소아호흡까지 6주에는 심혈관하고 비뇨생식까지 7주에는 요로계 근골격 신경까지 그 6주에 비뇨생식은 빼야 될 것 같아요. 7주에 근골격 신경까지 8주에는 내분비하고 눈코기 이런 형태. 그래서 9주에는 아동의 발달 부분하고 질환 부분, 10주에는 건강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정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영역이 굉장히 어때요? 연관성 있는 영역만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길라잡이 교재, 제 강의 교재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예습하시고 시험 보고 나면 제가 채점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채점 지도 어떤 부분에서 채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채점을 안 한다. 즉 아까 1단계, 2단계라고 했을 때 1단계는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도 감이 오시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첨삭 지도도 해드려요. 다 걷어가지고. 여러분이 채점한 게 잘 됐나 안 됐나도 확인하고 첨삭 이렇게 쑥 다 받아가지고서 채점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없겠다 많거든요. 예, 채점을 줘야 하는 것과 안 줘야 되는 거를 구분을 못한다든지 또는 너무 후하게 채점을 했다든지 어디까지 써야 되는데 근거 없이 자꾸 서술을 한다든지 하는 그 습관들이 있어요. 고질적인 습관들을 고쳐주는 과정으로 첨삭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 걷어가지고 첨삭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 학생들도 받아가지고 첨삭 지도 해드려요. 과정이 어렵지만 제가 달에 한 번씩 이 7, 8, 9월에 영역 모의고사에서 어떤 습관 버릇은 고쳐주는 걸로.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 제가 다 보려고 그러면 한 2주,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첫 주에 시험 보고 제출하면 아마 거의 마지막 주에 첨삭 지도 한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론별 총괄 모의고사 시간에는 이제 완전히 테마노트가 나가는데 테마노트가 뭐냐면 세로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물은 약물대로 한번 쭉 훑고요. 중제는 중제대로 한번 쭉 모아서 훑고 증후군 있죠. 증후군 이런 것들 쭉 모아서 정리하고 특히 정신간호는 진단 모아서 정리하고 중제 모아서 정리하고 앞으로 정신은 좀 나올 거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로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했던 거지만 그렇게 쭉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한 번 더 본다면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되시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는 거는 10월에 해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세로 읽기로 쭉 훑어내게 되면 머릿속에 좀 정리이 되죠. 그렇게 정리하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는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슈가 들어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7, 8, 9, 10에서 봤던 모의고사를 이슈와 연관 지어가지고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이슈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출제 가능성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험 문제를 내죠. 이때는 그래서 절대로 그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적중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어쨌든 그 모의고사에서 제가 문제 유형 파악을 올해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병태생리 근거로 해가지고 출제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예상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조화시키고 암기시키는 연습, 키워드 암기시키는 연습을 할 텐데 중간중간에 1, 6월 달에 제가 뭐를 또 적어놨느냐면 1, 6월 강의 안에 6페이지 보시면 수강생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테마 무료 특강도 있지만 방과 후에 그 조별 미팅을 통한 개별 학습 방법, 경청 및 상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묶어 가지고요. 여러 명이어야 효과가 있어요. 1대1 상담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구조화시켜 정리했어요 하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밖에는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하신 것 중에 플러스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된다 또는 저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책을 그대로 뺏겨가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색깔만 다르게 색깔만 다르게 자기 수첩에다 적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백지 쓰기를 할 때 어떤 형태로 백지 쓰면은 효율적이다라고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거를 제 방식대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면 여러분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방식이 또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 거를 좀 참고하게 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그런 미팅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올해 또 제가 그 혜택 중에서 하나 인터넷 강의 학생들 플러스 10점 강론 테마 특강을 할 때 그날은 인터넷 강의 인강 들으시는 분들 모두 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상담할 수 있게 Q&A 강좌 열어가지고 모여서 이런 Q&A들 그 시간에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인강이든 직강생들도 좋겠지 뭐. 그죠? Q&A가 있다면 앉아서 Q&A 하고 그리고 따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하루 종일 이 시간을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보고 직접 상담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 후 시간을 함께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11월까지 무난하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재작년에 2019년도에 제가 그 반 분위기 직강생들이랑 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합격이 많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많이 됐어요. 합격률이 되게 높아서 의미가 있었고 올해에도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합격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강의 수험생들은 초시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초시생들의 합격률이 되게 좋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N수 하신 여러 해를 공부를 해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 안에 어떤 결과를 잘 낼 수 있게끔 그런 커리큘럼으로 저는 어쨌든 한 해 도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응? 머릿속에 차근차근히 그거를 뭐 2번, 3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임용고시만 공부하려고 태어난 인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이 기간을 짧게 해주는 게 제 몫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방향성 얘기했잖아요. 교사가 되겠다. 간호사하고는 다릅니다. 네, 간호사하고는 달라서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의료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신체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 도덕적인 발달 이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아이들이 가해자, 피해자 이런 개념은 없어야 돼요. 네, 없어야 되죠. 이 아이가 왕따를 시켰고 왕따를 시킨 아이가 있고 왕따를 당한 아이가 있다. 마음이 어디로 가요? 당한 아이한테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시킨 아이가 또 아픈 아이죠. 그죠? 왕따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의 심리가 그렇게 고약하게 변했던 이유 이 아이도 아픈 걸 표현하는 거고 왕따를 당한 아이도 아픈 애예요. 웬만하면 안 당하잖아. 이겨내야 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당한 아이도 똑같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들의 발달 얘는 도덕 발달을 더 키워줘야 되나 얘는 심리 발달 사회 발달을 더 시켜줘야 되나 이런 진단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왜 이걸 시작을 했고 반드시 그리고 끝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될 때까지 하라는 소린 거죠. 사람이 그래 아니 왜냐하면 과거에 이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학습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늘 자주 해봤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시켜 나가는데 평소에 놓고 있다가 별로 공부하지 않고 왜 저공비행인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다가 갑자기 깊이 있는 공부를 하라고 하니 이게 머리가 제가 아까 브레인 파워 얘기했죠.
머리가 막 움직이니까 싫은 거지. 마구 움직여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그래도 결과 안 나오고 처음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낮은 선상에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부라는 건 그래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 안 나오는 과정을 버티셔야만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거나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게 표시가 나요. 나를 냅다 던져버리고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역경이 오더라도 나 스스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죠. 어른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누가 어른하고 싶겠어요? 누가 성인하고 싶겠어? 그죠? 여전히 주는 밥 먹고 나 옷 빨라주고 치워주고 하면 좋지. 그리고 뭐 해라. 요거까지만 해. 이러면 제일 좋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태풍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해도 쨍쨍 이겨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건 우리가 성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이 참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뇌가 움직이면 되게 싫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해 쨍쨍한 봄날 되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벚꽃도 한번 못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드라마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마음 편히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이제 이드가 막 본능이 막 올라오는 거지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가?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끝맺어야 돼. 1년 만에 내가 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훈련이 메타인지가 잘 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흡수를 할 수 있지만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편안하게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여 보려고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1번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항상 이렇게 괜찮아 이거 있잖아요. 괜찮다 또 하면 되지 이거 있잖아요. 근데 막 시험 볼 때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SSRI 좀 먹였어요. 어디 갔나? 병원 가서 약 먹으시라고. 호르몬 화학적인 도움이라도 받아서 안정을 시키시라고. 공부를 시험 끝까지 잘 보려면 이번에 되게 잘 보셨어요 그분을. 그러면서 제가 SSRI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안정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장이 해결이 돼야 이게 해결이 돼야 가슴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 가슴이 해결이 돼야 뇌가 돌아가요. 근데 이걸 진정시키지 못하면 뇌는 헛방이야. 공부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계속 마음앓이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어른이고 결정하고 도전하고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직접 선택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박수 보내고 싶다고 한 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적어요. 도전할 때 주변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너 진짜 아니면 격려해주는 사람들은 너 진짜 안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부담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뭘 그걸 시작을 하려고 하냐. 간호사로 돈 잘 벌고 간호사도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넌 진짜 하면 될 거니까 잘해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정했다라는 건 너무 박수치고 싶고 새로운 도전을 해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돼. 나를 위해서. 성취를 해내야 내가 뭔가를 도전했고 결과를 봤구나. 정말 내가 자랑스럽고 그 자랑스러운 상태로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또다시 시작되는 뭔가의 산이 또 있겠지만 그 과정은 마무리를 하셔야 내가 다음이 아주 무난하게 인생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행복이 지켜지는 것 같아. 이 과정에 너무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3, 4년에 한 번씩 시험 보면서 10년 금방 가거든요. 거의 그런 분들은 아슬아슬하게 시험에서
이제 넥스트 결과 요 라인에 있는 분들 있죠. 기도 더 해야 되는 분들. 이 라인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계속 그럴 일은 아니에요. 할 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예. 그래서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저는 원래 꼭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올해 안 되면 그만둘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 뭘 오래 안 되면 어쩌라고 그거를. 내 뇌를 탓해야지. 근데 나의 뇌를 돌리려면 내 장을 채워야 이게 편안해야 또 이게 돌아가고 이게 돌아가야 이게 돌아가는 건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안 돌린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공부를 못한 거를 나중에 누구 탓을 해요? 또 자기 탓을 해. 꼬인단 말이야 인생이. 그래서 그럴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정말 행복하려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핵심을 잃지 말으셔야지 이 과정을 무난하게 끝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결정한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결정한 거니까 오시기 전에 시험 이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강론서 있죠. 뭐든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고 오는데 내가 그냥 이건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상관없고 이해가 된다 상관없어요. 와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냥 한번 쭉 불안할 거 아니야. 지금부터 또 뭘 하나 공부는 시작한다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강론서 있죠. 지역사회 간호나 성인 간호든 아동이나 정신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서 아니면 제목이라도 목차라도 쭉 한번 보고 오시는 거 정도. 내가 이건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정도만 구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시고 공부할 거 없이 1월달 와서 공부해도 충분하고 1월 9일날 오픈이거든요. 예, 그날 개강하니까 그날 와서 공부하되 마음을 내가 진짜 보건교사가 왜 되고 싶은가, 보건교사가 돼서 어떤 걸 하고 싶은가 이런 것에 좀 더 마음을 두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해내겠다 이 마음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박자 잘 맞으면 결과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정말 좋게 나오거든요. 다 같이 잘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의라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합격이라는 전략에만 초점이 가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마인드 그래서 제가 이 마인드 훈련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잘 안정시켜주고 애야 이게 돌아가죠. 이걸 돌릴 때도 순서가 있게 돌려야지 파지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떠오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강의를 하니까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 해도 될까요? 안에 내용들은 많은데 차근차근히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래 그 기출 분석도 있고요. 합격 사례 수기 이분 그 서울에서 그 면접 100점 받았던 분이세요. 그 전해에도 면접 100점 받으신 분들 제가 지금 2019, 18, 19, 20은 빼고 17, 18, 19 면접 100점. 그 노하우는 제가 2차 면접에서 또 따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2차 면접을 해주는 시간도 있고 해요. 그 면접 시간에 합격 선생님들 있죠. 오셔가지고 그 전체가 다 있는 데서 다 같이 면접 뭐 이렇게 훈련을 해보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 가이드를 조금씩 주는 게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면접 100점. 와, 그 서울의 면접 100점. 그리고 서울의 면접 100점 선생님이 또 가르쳐가지고 부산의 면접 100점 막 이렇게 나오고. 2차 면접은 다들 잘 하시더라고. 그런 훈련까지 돼요. 제가 언연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니까 저도 면접 되게 잘 봤거든요. 훈련까지 주고 하니까 되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그 1차는 그 전체 차석하셨지만
안타깝게 수석은 못했지만 늘 1등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합격 수기가 도움이 좀 될런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적어주셨더라고. 그래서 합격 수기도 한번 보시고,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예, 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합격 선생님들 뭐 수기 듣고 싶어요 하면 얼마든지 모시고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요청도 좀 하시고, 예? 그래서 함께 공감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